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3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4월 25일,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경진을 무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 무토가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는 거고요. 다음으로 월령을 순차적으로 보게 되는데,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면서,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흙, 즉 땅, 토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무토는 양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양토임에 반해 기토는 음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높다 내지는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흙이나 땅이 높으면 산이나 구릉이 되는 것이고요. 흙이 넓으면 광야라든가 아니면은 평야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산, 구릉 내지는 광야 같은 굉장히 넓고 높은 개념의 흙 내지는 땅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넓지도 않은 작은 텃밭이라든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기름진 흙,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무토는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 광범위하면서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뭐 작다라고 해서 기토가 나쁘냐, 그리고 넓다라고 해서 무토가 좋으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토는 무토 나름대로의 중화가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고, 중화가 깨지게 되면 좋지 않은 것이고,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중화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 토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토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그냥 있다라고 하면 불모지가 되죠. 불모지 내지는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도 자라고 그 안에 풀도 자라고, 그 다음에 풀과 나무가 자람으로 인해서 숲을 이루게 되고, 더 넓게는 밀림이라든가 아주 큰 그러한 숲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 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같이 어우러져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목적, 용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무토가 그러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죠. 그래서 땅에 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땅이 윤택하고 적당량의 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큰 강이 하나 있다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충분하게 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땅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햇볕이 전혀 들지 않으면 그 땅에 있는 나무라든가 그 땅은 좀 땅이 썩거나 나무도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병화, 화라고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무토가 아주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병화, 개수로서 잘 중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내지는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 내지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는 있겠지만은, 국세 자체는 간목,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간목이 없을 때 을목,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 정화 내지는 개수 없을 때 임수를 쓸 때는 조금 국세가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간목, 병화, 개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토는 귀를 얻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겠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같은 건 필요 없고, 내일 공부하는 기토는 병화, 개수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큰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무토의 어떤 습성이다라고 하면, 무토가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간목을 먼저 쓸 것인지, 병화를 먼저 쓸 것인지, 내지는 개수를 먼저 쓸 것인지 그 순서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태어난 원령, 어느 원령?
진월이라고 하는 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왕절에 해당이 된다. 토가 왕한 계절, 지지로 토가 왕한 계절은 진월, 술월, 그 다음에 축월, 미월이 모두 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데,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되는 토, 그 다음에 술은 가을에 해당이 되는 토, 축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 토, 미는 여름에 해당이 되는 토예요. 그래서 술월의 토는 뭐냐면 기온은 차가우면서 건조한 땅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토가 왕하긴 하지만 겨울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토는 동토라고 하죠. 얼어져 있는 땅, 흙이 있는데 그 안에 자갈도 있고 물기가 있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토는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지만 축토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술토 같은 경우에는 기온은 얼지는 않지만은 기온이 하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화도 필요하지만 물도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미토는 여름에 있는 사하라 사막과 같은 그런 열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화는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물은 있어야지만, 미토 사하라 사막에 물이 있게 되면 오아시스가 있는 거와 똑같죠. 그렇게 되면 그 미토에서도 나무도 자라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다. 근데 오늘 공부하는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봄에 있는 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온도도 적절하게 따뜻하겠고요. 그 안에 을목이라고 하는 나무도 가지고 있겠고, 개수라고 하는 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술, 축, 및 토, 네 가지 토 중에서 그래도 가장 완벽하게 생명체가 자랄 수 있는, 목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진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나무의 어떤 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땅이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촉촉합니다.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본기는 무토이기 때문에 땅 자체도 작은 땅이 아니라 굉장히 좀 바운드리가 큰 그런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공이 진술축미는 토가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거나 내일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토일간인데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이 어떻게 돼요?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이 왕하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 특히 양간이기 때문에, 양간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사를 취용한다 그랬어요. 관사를 용신으로 취용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살이라고 하는 것에서 관살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평관을 뜻하는 것인데, 정관은 무토 입장에서 을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관은 간목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땅이기 때문에 을목은 무토가 을목을 보는 것은 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초가 해당이 되어서 매우 우리나라 한반도만은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잔디만 심어져 있다라고 하면 큰 숲을 이루기가 매우 좀 부족하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관사를 취용할 때 정관보다는 칠살평관인 간목, 큰 나무를 얻어야지만 그 큰 나무, 큰 땅, 큰 산에 큰 숲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원칙적으로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예요? 억부용신법이라고 합니다. 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누를 억자, 관살로서 일간을 억제시켜 준 것을 용신으로 취용하는 것이고요. 부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내지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지로서 약간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억부용신법인데,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억자를 써서 관성 칠사를 용신으로, 즉 간목을 용신으로 써서 무토를 어떻게 소토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물상으로 봤을 때는 큰 땅에 나무가 아주 질비하게 울창하게 심어져 있는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진을 보게 되면은 간목은 진월에 무토는 왕하다 할지라도 목 자체는
쇠지 약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재성으로서 칠살 간목을 도와주어야지만 간목이 힘을 얻어가지고 무토를 갖다가 소토 소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을 용신으로 쓰고 개수를 다음으로 치용하게 되는데 선갑후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는 간목을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고 해서 선갑후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토가 왕하기 때문에 먼저 간목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간목이 없는 상태에서 개수만 있게 되면 오히려 토가 수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수가 파악돼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 준 전후에 뒤에서 개수로서 간목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토가 진월을 태어났을 때 간목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중화가 되느냐 중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진월의 무토가 또 화를 보게 되면 또 토가 좀 실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와 같은 토대를 갖고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무토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사주의 격은 그냥 격국이라고 하죠. 격국을 보게 되면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비견격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걸록격이다. 일간이 왕한 걸록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내지는 병화, 무토, 경금, 임수를 5가지 양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양간은 대체적으로 원령을 득해서 왕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관사를 용신으로 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용도로 쓰게 되고요. 병화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용도로 쓰게 되고, 경금 같은 경우는 특성에 따라서 칠사를 쓰지 않고 정관인 정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용도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임수는 무토를 봐서 제방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데, 간목은 무토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사를 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칠살병관이 간목으로서 무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이렇게 있는 연후에는 반드시 수가 있어서 간목을 도와주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제자 약살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고 있고, 결론적으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 개수로서 제자 약살하게 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은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진이 무술일주인데 진월의 술토까지 보게 되면 일간이 더 왕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 진술이 있게 되면 이거는 충이 되죠. 진술 충이 됩니다. 이거 토충, 진술충은 토충이라고 하고요. 토충은 붕충이라고 표현해서 같은 것끼리 충하기 때문에 진술충 내지는 충미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어떻게 돼? 더 왕해진다. 토충은 토가 더 어떻게 됩니까? 왕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봐도 일간이 왕한데 술까지 와서 진술상충하게 되니까 일간이 더 왕해지죠. 단 문제는 뭐냐면 진중에 있는 개수, 진중에 있는 을목은 진술충하게 되면 깨져버려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적당량의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술충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개고가 돼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술충이 되게 되면 땅속에 묻혀버려서 그 수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뿔이 있는 간목이 있어서 무토로 갖다가 소토소벽해야지만 큰 넓은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큰 숲을 이루는 그런 형상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올해는 경자년이 져서 운세 자체에서 뭘 보지 못했다? 간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경금을 보게 되겠고요. 자수를 보게 됐죠. 이거를 자진합으로 볼 것이냐 진술충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진합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진술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자진합하기 때문에 진술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자수가 진하고 합을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고요. 진술충이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충은 뭐예요? 붕충이 되기 때문에 토가 다 왕해진다라고 봤을 때
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 자체는 좀 매몰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매몰되게 되면 땅은 마르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금이 있게 되면은 토생금, 금생수에서 수가 살아나게 되겠고, 월간에도 경금이 있으니까 왕토가 금을 생하게 되겠고요. 금이 다시 수를 생하게 되니까 이건 뭐예요? 식신생제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경금으로서 왕토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떻다고 그랬죠? 높은 산 넓은 땅이기 때문에 원래 숲을 이루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토의 용도라고 봤을 때,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는 것은 원래 무토의 용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간목을 쓰는 무토하고 그냥 식신상관을 쓰는 무토하고 어떤 게 좋으냐? 이거는 당연히 간목을 쓰는 것이 무토의 용도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토생금 금생수에서 뭐예요? 일간도왕하고 식신으로서 수를 생하니까 상관생제, 뭐 사업을 한다든가 돈은 많이 벌 수가 있겠고, 머리는 좋은 사주 있지만, 자, 진월에 화가 없으니까 좀 화가 좀 보충되거나, 아니면 목이 다시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목이 있게 되면 금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생시에 따라서 약간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본다라고 하면, 자,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토가 왕하다라고 하더라도 경금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아직 사주 원국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성에 화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한습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후할 때 토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후를 하는 것은 수 또는 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무토로서 조후할 수는 없습니다. 자, 뜨거운 것은 수로서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운 것은 어떻게 돼요? 추운 것은 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조후가 되는 것인데, 그런 강의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추울 때 동굴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따뜻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더울 때도 동굴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땅 속에 들어가게 되면 기온 차이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느껴지게 되고, 여름에 들어가게 되면 서늘하게 느껴지게 되는 건데, 조후라고 한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개념,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판단을 해야지, 일정한 온도를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보는 것은 그거는 조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로서, 특히 무토로서 토가 있으면 조후가 된다, 이거는 조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좀 한습한 기운을 막을 수가 있을 터인데,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임자시가 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습이 좀 더 가중됐죠. 물론 사주 구세 자체가 진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춥고 얼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수가 왕량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천하가 얼 정도로 엄동설한인 그런 계절은 아니다 하더라도 진월의 경우에 따라서는 눈도 내릴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일요일 날 말씀드렸죠. 저기 강원도 지방 그쪽에서는 눈이 폭설이 내린 그런 올해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월, 지금 4월인데도 경우에 따라서 눈이 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화가 없이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그야말로 기온이 하강해서 눈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비단 임자시뿐만 아니라 개축시 또한 마찬가지게 되죠. 개축시 또한 화가 없게 되면 사주 전체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 그 다음에 개해시 또한 임자시하고 좀 비슷하죠. 개해시도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인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한 가지,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고 술토까지 봤기 때문에 일간이 왕한 일간은, 왕한 무토는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용신은 뭐가 된다? 이거는 이렇게 짜여졌을 때는 용신은 간목으로 용신을 잡고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하고 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면서 인중에 있는 병으로서
조후해 주게 되면은 사주가 깔끔하게 중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간목이 용신일 때 경금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물론 이 경금이 수를 생하는 역할도 분명히 하긴 하겠지만, 간목, 중요한 건 용신이 피극당하느냐 용신이 상해를 받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 경금이 투출해 가지고 이 간목을 파극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이 용신인데, 간목이 용신 경우에는 경금이 문제가 된다. 즉 경금은 기신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용신이 되는 것이죠. 기신은 어떻게 됩니까? 제해야 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인중병화 내지는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라도 화운을 만나야지만 금을 억제시켜주고 토를 갖다가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건 금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습하기 때문에 조금은 따뜻하게 해야지만 봄에 나무들이 꽃도 피우게 되고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갑인시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목이 없으니까 없는 목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상관생재, 식신생재라고 하는 틀로 놓고 보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습하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신유시라든가 경신시가 됐을 때는 아무리 진월에 무술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금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일간 자체가 설기가 많아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죠. 금의 경신신유시가 되면은 화를 용신으로 취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갑인시가 됐을 때는 목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 이때 화를 취용하는 것은 금을 억제하는 그런 용도로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병신시가 되면 똑같이 금으로서 토의 기운을 설기에서 식신생재, 상관생재의 정사무kim이 똑같습니다. 다 생재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무토로서의 용도보다는 제2차, 두 번째 부차적인 용도로서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국세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간목을 쓴 것이 원래 목적인 것이고요, 간목이 없을 때 이렇게 금으로서 생재 하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사주 분석 특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에서 볼 사주 명식은 임진년 갑진월 무신일에 해당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또 같이 볼 명식은 2020년 4월 25일 토요일 날 만들어진 사주로서 경자년 경진월 무술일에 해당되는 사주 명식이 되겠죠. 일간은 무토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 자체는 진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 잠시 복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일간인 것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고 오항토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물상, 즉 현상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산이라든가 구름 같은 거, 언덕이죠, 내지는 평야라든가 평원 같은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작은 개념의 땅이 아니라 매우 광활하고 매우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히말라야 산, 우리나라로 놓고 봤을 때는 백두산이라든가 한라산 같은 그러한 아주 방대한 양의 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같은 것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생재, 식신생재, 오늘 봤던 이 명식이 되겠죠. 생재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겠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을 이루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지, 생재하는 것은 원래 무토로서의 용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간이 왕할 땐 간목을 쓰게 되고, 다음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잘 조절을 중화를 맞춰주게 되면 무토가 쉽게 말하면 아주 좋은 옥토가 돼서 큰 숲을 이루고, 그 숲 안에는 모든 만물이 자생해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무토가 태어난 월령 진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 월령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진월은 뭐예요? 토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개춘이라고 하는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진술, 축, 미토 의 네 가지 토가 있죠.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있는데, 술토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해당되는
토에 해당이 되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 땅, 그 다음에 미는 여름에 해당이 되는 그 땅이기 때문에 술토는 너무 건조하고 기온이 차갑고, 축토는 겨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얼어져 있는 동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기온은 높으면서 건조한 땅,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 네 가지 토 중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괜찮은 땅이 바로 이 진토, 진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진월에는 물도 진중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중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생명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토는 마치 뻘과 같고 비옥한 옥토와 같습니다. 그래서 진토는 나무라든가 생명체가 살기 좋은 아주 그러한 옥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해안 같은 데 가면 갯벌 있죠. 그것도 진토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낙지라든가 조개라든가 바지락이라든가 짱뚱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산 같은 데서도 물기라든가 이런 것이 잘 적절하게 있으면 그 안에 물달팽이, 민달팽이 내지는 지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살죠. 그거는 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땅, 진술, 충미, 토 중에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이 뭐예요? 진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갑진일주, 무진일주, 하여튼 일지에 진토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이 좀 후덕하고 사람이 온기가 있고 풍요롭고 마음이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토라고 하는 것, 그런 땅이고, 반대로 술토 같은 경우에는 가을 끝자락에 있는 땅이고 겨울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땅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은 얼지는 않았지만 건조하죠. 마치 고비 사막과 같은 건조하면서 차가운 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생명체가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있는 사람은 사람이 좀 약간 무미건조하고 약간은 사람이 약간 까칠까칠하면서 온정이 없다라고 보면 진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온정도 있고 사람이 풍요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만큼 땅은 넓고 땅이 비옥한 그러한 기본적인 옥토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가 왕해지게 되면,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해지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하고 개수로서 간목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환경, 거기에 따뜻한 햇볕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그 넓은 광야, 그 넓은 큰 산이 아주 멋있는 숲을 이룬, 우리 광림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산인데 이렇게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피톤치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배가 되고 공기가 아주 맑잖아요. 고루한 무토가 왕했을 때 간목과 개수병화가 잘 어우러지면 그런 수목원과 같은 그러한 아주 좋은 숲을 이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그런 데 가게 되면 마음에 안정을 얻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무토가 배합이 잘 이루어지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명식에서 볼 때는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 자체가 왕합니다. 또 연지에도 진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자체가 왕한데, 중요한 것은 술토가 있지 않고 둘 다 진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땅 자체가 그렇게 막 무미건조하고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옥토죠. 근데 땅은 넓고, 근데 여기 간목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간목이 진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옥토가 굉장히 넓고 내지는 높은 산을 이루었는데, 간목까지 있게 되면 그 넓은 넓은 땅에 숲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고 신금이 있는 중에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가 뭐냐면 간목을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주가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촉촉한 이슬비, 단비와 같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이라든가 큰 물을 길어다가 그 넓은 땅을 윤택하게 만들려면 좀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사주 자체가 이렇게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사주가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요 수만 개수였다라고 하면 진짜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칠사를 갖췄고 재성도 갖췄기 때문에 제자 약사라는 그런
좋은 사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좋다라고 보는 것이지, 이것이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갑인시가 되면 일간 자체가 두 가지 토를 받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하죠. 그래서 갑목 하나 가지고 이 무토를 갖다가 제어하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봤을 때, 갑인시가 되면 임목에 뿌리를 든 갑목이 다시 얻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일간도 왕하고 살도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금하고 시지에 있는 임목하고 인신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목을 얻어서 좋은 장점보다는 오히려 인신상충으로 인해서 땅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생신을 좀 피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그냥 차라리 그러면 을묘시 같은 것을 보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신금하고 묘목하고는 충되지 않는 반면에 갑목은 차라리 묘에 뿌리를 둘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일간이 좀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 이렇게 되면은 관살혼잡, 물론 이제 무토 일간이 갑목, 을목을 보기 때문에 관살혼잡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갑목에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관살혼잡은 그것보다는 갑목이 좀 더 세력을 얻어야지만 좀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관살혼잡이 좀 걸리신다라고 하면 생시는 을묘시를 잡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병진시 있죠, 병진시가 되면 또 진토 있는데 진토를 또 얻었고 무토가 더 왕해지겠죠. 그 다음에 신금은 수를 생겨주니까 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국세, 갑목은 진에 다 뿌리를 뒀기 때문에 갑목도 약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토가 왕한 것이지 갑목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운을 보는 것이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한습하죠. 임수도 한습, 진진, 신금, 다시 진토 다 한습한 글자들이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우해 주는 것도, 토가 왕하다고 해서 병화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한습해져 있기 때문에 병화로서는 조우하는 용도로서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예요? 이 갑목 자체가 토도 어떻게 보면 소토할 수도 있겠고, 갑목은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 않은 그러한 생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사시는 사신 합수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 무기미시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서 사주가 대운은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죠. 자, 이 사주가 어떻게 되냐? 자, 임자시가 됐을 때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왕하고요, 갑목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재성, 개수는 아니지만 임수가 갑목도 생조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주의 배합은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습하기 때문에 화가 있어 주게 되면 한습을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봄에 큰 땅, 큰 산에 나무가 꽃을 활짝 피우는 그러한 형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임자시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진이라고 하는 것은 토이지만 이렇게 신금 자수를 보게 되면 뭐가 된다?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글자 하나 때문에 수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 임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수국을 형성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시 하나로 인해서 사주가 완전히 변해버린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월,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신금과 자수를 보게 돼서 지지로 수국을 형성하게 되고, 아까 봤던 임수가 하나 있었을 때는 이 임수가 갑목을 생해줘서 좋았지만은, 이렇게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건 뭐냐면 완전하게 물바다, 물이 범람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갑목 자체가 진에 뿌리를 놓는데 물바다가 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수가 목을 생겼죠. 수생목하게 되지만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수다 어떻게 된다? 목부 내지는 수범목부가 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나무가 뿌리가 약하게 되면, 물이 넘쳐나게 되면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수다 목부, 수범 목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대운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화운 내지는 중요한 건 토운이 와가지고 이 임수를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다시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코 좋지 않은 그런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초년운 자체 을사대운, 병호대운, 특히 정미대운 같은 경우는 다시 토가 오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화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이 왕수에 의해서 화가 어떻게 돼요? 극제를 받을 수 있죠. 물론 이제 간목이기 때문에 수가 목을 생해서 부목된다 하더라도 목은 다시 화를 생해 주려고 하는 그런 짜임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은데, 무신기유 경술 이렇게 가게 되면 천간에 무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지로 신금 들어오게 되면 다시 수를 생해주게 되겠고요. 유금도 다시 진유합금 하게 되면 금으로 화해서 수를 다시 생해주게 되니까 수범목부하고 다 목부한 목이 떠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무가 물이 너무 많고 화가 없게 되면 나무가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고 후패한다 그러죠. 후패 되게 되면 나무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후패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한자가 이건 틀렸네요. 자, 후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썩을 후자에다가 깨트릴 패자 이렇게 해서 후패 되는데, 자 장기 사람 인체 중에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머리를 해당할 수도 있겠고, 갑이라고 하는 것은 큰 뼈를 놓고 볼 수도 있어요. 큰 뼈, 완전히 단단한 뼈 같은 경우는 견금으로 보지만 잔뼈라든가 이런 거는 간목으로도 보고요. 신경계통도 간목으로 놓고 보는데, 또 간담이죠. 간이라든가 담 뭐야, 간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간목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초년 대운 때는 그나마 조금 괜찮았는데 후반 무신 기유 경술 이렇게 간목으로 인해서 사주가 다시 금수와 왕이 진무로 해서 간목이 어떻게 됩니까? 후패된다 그랬죠. 썩어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주가 약간 암 중에서도 좀 독특한 암이죠. 좀 희귀암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치유하기 아직은 현대의학으로서 치유 고치기 어려운 암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얘기를 하냐면, 인류가 사람이 의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 췌장암을 극복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마지막 단계일 것이다. 지금 에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에이즈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약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지, 거의 에이즈 같은 경우는 극복이 된 질병인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췌장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가 굉장히 좀 난해한 곳에 있어요. 위쪽에서 등뼈하고 그 뒤쪽에 있기 때문에 잘 검진도 안 될 뿐더러 췌장암이 발병됐을 때는 거의 말기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고요. 또 췌장암 말고 담도암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담도암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담낭암이라고 돼요. 이거 저도 췌장암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담도암 내지는 담낭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도 이 담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불치병 중에, 암 중에서도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병이고요. 한번 췌장암이라든가 이런 담낭암 같은 경우는 발병했다라고 하면 생존할 수 있는 가망성이 굉장히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거의 사망이다라고 보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목 자체가 금수고, 특히 수가 많아서 나무가 후패 썩어버리기 때문에 간목에 해당되는 어떤 담이라든가 간담 같은 쪽에 문제가 생겨서 좀 곤혹을 치렀던 그런 사주인데, 결국은 이 사주도 그 결말이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사주 자체가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요 생시 하나 가지고 어떻게 돼, 이것이 병진시, 정사시 내지는 무기미시만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좀 허무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괜찮은 생시가 이거는 좀 많다라고, 갑신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범위가 좀 있단 말이죠. 임술시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요 정도 생시면은 괜찮은 생시인데, 그 중에서도 했던 생시가 임자시였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건 한습이 너무 진월이라 하더라도 한습이 가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운 자체에서도 안 좋아지는 대운에 만나게 되면 그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발현이 되고, 또 안 좋은 것이 발현하게 되면 꼭 안 좋은 일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고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지 않은 생시들 먼저 봤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